폴로소 강의보다 재밌어. 이거 약간 칭찬인가 까는 건가? 짠, 됐다. 는 뻥이고 하나도 안 됐어. 그럼 레벨 디자인 스터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와, 사람이 좀 많군요. 네, 그래서 이번 스터디는 On Architectural Approaching to Level Design, 건축학적 접근에서의 레벨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여러 책에서, 여러 책이나 여러 강의에서 레퍼런스 되었던 상당히 괜찮은 책이에요. 그래서 못 보고 있다가 번역본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구글 번역이 개꿀이더라. 그래서 구글 번역을 한번 딱 했더니 그냥 기가 막히게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검색을 하면서 이제 저의 레벨 디자인 경험을 함께 합쳐서 더듬더듬 이걸 내용을 스터디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리즈로 몇 가지로 나갈 거고요. 오늘은 1주 차고요. 이제 2주에 한 번 정도 아마 해당 스터디를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On Architectural Approaching to Level Design의 스터디이고요. 1장 건축과 게임 건축의 역사는 이제 책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게임 건축 역사와 게임 역사에 대해서 좀 나옵니다. 약간 지루한 내용이고 그리고 건축학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좀 관심이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패스하겠습니다. 혹시 이거 다들 번역본은 보셨나요? 제가 공유해 드렸었는데 보신 분 있어요? 아무도 안 봤다. 다운만 보고 아무도 안 봤다. 이 말이야. 한 명 있나 봐. 네. 와, 모노아리. 와, 박수. 앞에 조금 봤습니다. 아, 성정현 님도 박수. 네, 다들 너무 훌륭하시고요. 2장, 레벨 젠을 위한 도구 및 기법에 대해서 내용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제가 한번 스터디를 조사를 해봤을 때 대체로 아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아는 내용이라는 것은 레벨 젠 특강 때 좀 이야기를 많이 했던 내용이고, 플로소에도 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해서 별 기대를 안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냐 이거는 이제 오프닝이다, 서막이다, 전조다, 기승전결의 기다 라고 생각하시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긴장 곡선에서 약간 앞쪽이 좀 수그러든 느낌인데 그렇지만 이 책은 상당히 훌륭한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꼭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자면 다시 마무리하자면 별 기대를 안 하고 보면 좋고 이제 대부분은 원래 우리가 수업 때 했던 내용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경험을 만들기 위한 레벨 디자인 목표 해서 이제 제일 먼저 게임 이거의 내용이 나오는데 간단하게 요약하자면은 구조를 이용해서 게임 플레이를 만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슈퍼 밋보이가 나오는데 이 슈퍼 밋보이를 워낙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기 때문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플랫포머 게임이고 굉장히 하드코어한 난이도로 유명하죠. 근데 첫 번째 스테이지는 이제 플레이어에게 이제 스테이지를 통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튜토리얼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주인공이 고기 덩어리야. 주인공이 고기 덩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자친구는 밴디지 걸이라고 이제 붕대녀입니다. 붕대녀인데 이제 붕대녀를 구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게임 레벨 디자인 그 자체를 통해서 튜토리얼 설명해주고 있죠. 뭐 롱점프도 설명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씩 보자면 중간에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하세요. 넘어가자 해서 이런 내용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슈퍼맨 첫 번째 레벨에서는 밴디지 걸고 구하기 위해서 점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레벨에서는 플레이어가 밑보의 벽 점프 능력을 사용해야 되고 세 번째에서는 아까 보신 것 같이 멀리 뛰기 점프를 결합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톱이 이제 향후에 나오게 되는데 여기 닿으면은 당신은 갈려진다라는 것을 미리 암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튜토리얼을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슈퍼마리오에서 워낙 유명하죠. 슈퍼마리오 레벨 1-1 1985년도에 나온 슈퍼마리오의 경우에는 이제 게이트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군발을 뛰어넘거나 위로 점프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를 통해서 플레이어에게 죽음과 이제 점프를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메트로이드의 경우, 이런 메트로베니아 게임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이러한 하나의 능력을 얻게 되면은 그 능력으로만 다음 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해서 플레이어로 하여금 이 능력을 꼭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기존의 이제 그런 능력들을 티징함으로써 약간 엿보임으로써 이제 플레이어가 아, 이런 능력이 꼭 필요하겠구나, 더블 점프가 필요하겠구나, 벽타기가 필요하겠구나를 알려주도록 하죠.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다양한 문화와 역사를 통틀어서 건축가와 건축업자는
거주자 활동, 이제 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걸 전달하기 위해서 공간 구성을 사용해왔다.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까지의 내용들이. 그래서 롱맨에서 공간을 통해서 보자면은 이 앞에 있는 게이트가 있어요. 굉장히 준비 복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복도에서 이걸 딱 들어가면은 아, 앞으로 큰 전투가 있겠구나 하는 거를 인지할 수 있어서 이제 암시시키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외형만 딱 보더라도 이게 어떤 공간인지 대충 알 수 있죠. 이거는 뭘까요? 교회. 이거는 뭘까요? 상점. 이거는 뭘까요? 이제 가정집. 이런 식으로 그 형태만 보더라도 이제 언어를 보고 알 수 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 어떠한 언어도 없지만 레벨 디자인과 건축만으로도 이런 외형을 통해서 신호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구성을 통해서 플레이어에게 의도를 전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이제 이 첫 번째 장의 핵심입니다. 다음 장은 레벨 좋은 디자인 도구와 기법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올드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 책이 좀 나온 지 좀 됐기 때문에 막 UDK 이런 거 나옵니다. UDK 뭐임? 언리얼 엔진 3입니다. 네, 3가 UD3 무료화 버전이 UDK이고 그다음에 4가 나오고 5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로스트아크 만든 엔진이 UDK입니다. 세상에 아무튼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핵심은 레벨 제이나 드로잉을 하면 좋다 하고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올바르게 스케치하려면 이런 걸 사용해라. 그리고 이제 건축 스케치는 이런 이제 힘에 가리 없는 선이 아니라 이런 명확한 선을 써라. 라는 식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등고수를 상해서 그리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건축을 배우시지 않은 분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드로잉 법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면 좋대. 근데 존나 어려. 갑자기 이렇게 퀀텀 점프함. 자, 이제 해볼까? 이러면서 무슨 그림을 그립시다도 아니고 갑자기 이제 윤곽선을 또 통해서 뭐 이거 알아보라 이런 식으로 하고 나오고 그다음에 뭐 뷰파인더 보는 방법 그 연필 이제 미대생 나온 것들 이거 보는 거 알죠? 그거 하라고 하고 뭐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 개소리야 이래가지고 봤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건축 권알못 혹은 이제 드로잉을 드알못을 위해서 추천드리는 세 가지의 이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책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죠. 하나는 건축의 형태 공간 규범이고요. 아, 그렇군요. 사실 첫 번째 책도 나 찍어야 됩니다. 워낙 많이 제가 설명드린 책인데, 이제 건축 형태 공간 말 그대로 규범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나오고 있고, 워낙 레퍼런스도 많이 됐고, 이 책에서도 레퍼런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더라? 건축의 뭐시기, 아키텍처, 스페이스 앤 오다. 해가지고, 이게 다음 에디션까지 나와가지고, 이 책 굉장히 좋고요. 아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 책 하나 건축 관련돼서는 추천드리고 두 번째 건축학에서 배운 101가지 이건 워낙 본분도 많고 게임 디자인적으로도 많습니다.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재미있는 게임 제작 프로세스 비슷한 이름이었어. 진짜네? 야 미쳤다. 한 방에 맞췄어. 맞춤 뭐 주나? 응, 그딴 거 없고 아무튼 저 재미있는 게임 제작 프로세스에서도 레퍼런스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건축학교에서 배운 101가지 아주 좋은 책입니다. 매튜 프레데릭이 쓴 아주 훌륭한 책 중에 하나죠. 여기서 보면은 뭐 수많은 건축적인 게임 플레이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책에서도 수도 없이 반복해서 이제 레퍼런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발상과 표현 기법. 여러분들이 그림을 못 그리십니까? 그렇다면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발상과 표현 기법. 이 책에서는 이제 창조적 사고라는 방법을, 그러니까 드로잉으로 사고라는 방법을 알려주지, 여러분들에게 뭐 그림을 잘 그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책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발상과 표현 기법을 통해서 이제 책 이름이 이런데, 이게 원래 원제가 뭐더라? 아무튼 이런 닭살 돋는, 이 미대 입시 이름 같은 그런 이름 아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두뇌 손 이미지 순환하는 그런 내용들을 알려준다. 너무 헤비한 건 필요 없고 멋진 펜 하나만 있으면 된다. 요새는 뭐 아이패드 이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 책을 하나 PDF를 스캔해서 따면은 이런 것들을 그려볼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그려본 이미지도 여기 있습니다. 포함돼 있어.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아주 좋은 책이니까 한번 꼭 추천드릴게요. 발상과 표현 기법. 그래서 요 세 개 책이 있으면 무적이다. 네, 건축의 형태 공간 구범과 그래서 하프라이프 1 만들 때 그렸던 이런 드로잉입니다. 그래서 이 부등 측량을 뭐라고 하지? 오소고날 그건가? 오소고날 뷰를 부등 측량이라 하는 것 같아요. 부등 측량 그림은 게임 상황에 대한 추가 메모가 포함된 다이어그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드로잉을 보면은 대충 어떤 게임 플레이를 할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그리고 하프라이프 2 만들 때 만들었던 건데, 와, 이분 아직도 현업으로 일하고 있어. 레벨자인 경력 30년임. 저도 레벨자인 경력 30년 되려면 아직 10년 남았는데, 10년 더 존버해서 30년 찍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게임 플레이에 대해서 이걸 찍으면 네, 좋습니다. 그런 반응 너무 좋고, 네, 한국 서버 최초하자. 네, 이런 식으로 분석하고 표시하는데 탑다운으로 하면 도움이 많이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스태치는 이제 레벨 제인에서 아이디어를 빠르게 기록할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예, 퍼스널에 있을 것 같아요. 개인 문서에. 계약서 나오고, 필요도 없는 계약서는 왜 나오지? 네, 저도 예전에 이런 식으로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레벨 제인 할 때, 이제 뭐 텍스트도 많이 썼고, 요거는 레벨 제인 할 때는 아니고, 요때가 진짜 레벨 제인 할 때입니다. 아까는 이제 종이 모형이나 다른 거 할 때였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탑다운으로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탑다운이나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 이런 식으로 그리고 네, 동선이나 이런 것들도 역시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했습니다. 아마 다른 분들도 다들 이렇게 표현하실 거예요. 이제 저만 그런 건 아니고 다들 아마 드로잉으로 많이 표현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때도 이제 아까 그 발상과 표현 기법을 보고 저도 열심히 연구를 했었고요. 이건 이제 사이드 뷰. 예를 들어서 이제 벽 두께 이제 벙커인데 벙커 옆의 모습을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든다. 그래서 높이는 이렇게 되고 높이는 이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열심히 많이 그렸었습니다. 이때가 이제 2006년에서 2008년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와, 이때는 5000 폴리곤 이하로 만들었어야 했어요. 되게 하드코어죠. 지금은 뭐랄까 귀걸이 하나도 5000 폴리 쓰겠다. 뭐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선 같은 거 표현하고 그다음에 에셋이 몇 개 필요한지도 다 묘사하고 2006년도의 얘기죠. 네, 이런 식으로 많이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만들 때 도면 그린 능력은 저는 해당 도면 그린 능력을 꼭 연구하시는 걸 이제 배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거 저도 뭐 대단한 그림 아니잖아요. 그림을 보면은 이제 아실 거예요. 아, 이거는 뭐 잘 보이기 위한 그림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이 아이디어를 좀 만드는 그런 이제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확장하는 그런 용도의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텍스트로도 하면 되는데 아무래도 레벨 디자이너는 구조를 많이 하면 좋으니까 하면 좋습니다. 오, 엔소메틱? 모르겠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좀 많이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드로잉 도면 그린 능력은 필수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저는 면접 볼 때 이제 레벨 디자이너 면접 볼 때 도면을 그리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뒤에다가 이제 그러면 탑뷰로 한번 본인이 가장 플레이했던 맵 중에서 가장 멋진 맵을 그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요청한 적도 있어요. 네. 오늘 면접에서 그걸 제가 아, 진짜? 뒤에다 그리래요? 네. 아 그립하고는 안 되는데 네. 레벨을 설명하려면 그 뒤에서 설명하듯이 네. 이게 한꺼번에 제가 다 특비를 맞습니다. 그래서 그린 능력을 뭐 잘 그리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잘 그린 그림 없고 보기에 이상한 그림밖에 없고 이제 나만 이해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이런 거 뭐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림이라도 누군가와 소통하는 그런 용도로서는 또 그나마 할 만하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건축에서는 파르티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에 대한 아이디어를 나타내는 건데 파르티 다이어그램에 대해서는 또 그 건축 학교에서 배운 101가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지나가 버렸나? 네, 이런 식으로 건축의 학교에서 배운 101가지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죠. 숲에 걸친 손가락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디어를 레벨 제한에 대한 아이디어를 이제 파르티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쓰는데 그래프 용지를 쓰시면 좋습니다. 저는 닷 용지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닷 용지를 쓰고 있는데 이 닷 크기가 0.5cm 그 정도 되는 닷으로 된 지금 좀 잘 안 보이는데 점점점점점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들로 이루어진 그런 그래프 용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스케일 재기가 편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자이너가 시간을 들여서 종이의 레벨을 계획하고 레벨 경험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에는 그 다음에 이제 툴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 섣불리 도구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원치 않는 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은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은 맵이 되겠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아이디어를 먼저 그리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툴로 돌아가는데 크게 세 가지를 추천하고 있어요. 이 책에서는 캐드랑 포토샵이랑 3ds max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세 개 포토샵 빼고 모른다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저도 이제 일단은 옛날 책이니까 그래서 캐드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캐드는 뭔 캐드요? 건축도 아니고 네, 건축 배우신 분 아니면은 캐드 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레벨맵을 명확하게 일단은 책에 나와 있으니까 그냥 가져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만든 맵 보면은 글쎄 그다지 굳이 캐드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맥스를 사용하면 당연히 굉장히 편하죠. 전체 구조를 다 이런 식으로 월드를 만들 수 있으니까. 저도 이제 맥스를 썼었고, 맥스를 쓴 경험이 좀 도움이 되기도 하고, 최근에도 이제 프랍이 필요할 때면은 맥스를 사용해서 만들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뭐 꼭 필요한 기술 아닙니다. 드로잉만큼 중요한 기술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요새는 이제 원열 툴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에디터가 필요 없고, 심지어는 아트팀에서도 이제 맥스를 안 쓴대. 왜냐면은 이제 거기 있는 언리얼 에디터만으로도 그 모델링 툴이 있거든요. 이번에 언리얼 5에 넘어오면서 모델링 툴이 있는데 그 툴만으로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해서 이렇게 모듈화 시켜가지고 뭐 맵을 만들 수가 있다 하는데 이 약간 뭐랄까 책은 참 멋지고 훌륭한데 약간 만드신 게임들이 드보 게임들이라 듣도 보도 못한 게임들이라 좀 이따가 좀 설명드릴 거예요. 레벨자인 파이프라인 그 다음에 이제 레벨자인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레벨자인 파이프라인 이야기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그 형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내용의 루이스 설리번 님이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집은 살기 위한 기계라는 르고르비지의 말이 있었고, 그리고 또 떠나서 단 하나 더 경험이 핵심이다 라는 거는 이제 레벨 디자이너, 아까 얘기했던 30년 차 레벨 디자이너 다리오 카탈리입니다. 1995년도부터 레벨 디자인을 시작했었어요. 그러면은 2005년, 2010년 맞네, 딱 30년이네. 네, 아직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경험이 핵심이다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형태는 핵심 역학을 따른다가 그 이야기의 요약입니다. 핵심 역학이 뭐냐? 점프, 공격, 슛, 뭐 이런 것들을 핵심 역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핵심 역학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슈퍼마리오는 점프고 젤다의 전설 이제 그 시리즈 그 자체는 야생의 숨결을 포함해서 탐험이라고 할 수 있고 굴려라 왕자님은 굴리기라고 할 수 있고 앵그리버드는 이제 무언가를 던진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핵심 역학을 기준으로 이제 그 레벨자인 파이프라인이나 프로세스를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팀 포트리스의 경우에는 이제 호이가 핵심이었습니다. 이 배드워터 배신이라는 맵은 이제 호이하는 맵인데 정확하게 이 모델을 요약하자면은 오버워치의 수송 미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버워치가 팀 포트리스 뺏겼으니까 아무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버워치의 수송 모드랑 똑같은데 이제 블루 스폰이 있고 붉은 산란, 이제 이것도 이제 레드 스폰입니다. 아 잠깐 맞네, 레드 스폰이고 붉은 산란은 네, 레드 스폰이고요. 블루 스폰입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좀 멀죠. 이제 스폰 지점이 멉니다. 그 레드 스폰 지점으로부터 멀지만 점점 더 가까워지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런 관문이 있어요. 이런 관문에 대한 사이즈가 있는데 그 관문의 밸런스를 위해서 이 핵심은 이 수송이었기 때문에 이 그 기차의 폭을 도로의 폭을 조절함으로써 밸런스를 조절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난이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어떡하지 했는데 이제 공간을 바꾸는 데 있어서 이 통로를 좀 넓혀가지고 이런 것들을 해결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슈퍼마리오에서도 놀랍게도 이제 레벨 1-1에서 8-1이 있는데 처음에는 뭐 요 정도만 점프 그냥 일반 점프로도 갈 수 있습니다. 이제 모눈급 용지로 한 넷, 뭐 여섯, 여덟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는 아니고 8-1 가장 마지막 스테이지 가게 되면은 이제 최대한 멀리 점프 뛰어야지만 갈 수 있는 그런 높이로 이렇게 점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점진적으로 난이도가 올라간다고 볼 수 있어요. 레지던트 이블의 경우에는 이제 딱 사람이 턱이래.
어깨를 거의 닿을 정도로 이제 좁은 공간에서 맞대고 있어요. 이런 데서 좀비가 이제 양쪽으로 나타나면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놓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공간적인 것을 활용해서 공포 게임의 폐소공포증이나 이런 것들을 이뤄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자가 만든 수험이라는 게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플랫포머 게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기본적으로는 플랫포머 게임이고 이런 점프 뛰어서 하는 게임인데 뭐 이런 말 하긴 뭐하지만 제가 만드는 게임이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띠용 저 구슬이 이제 사람으로 바뀌었다고만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런 내용의 게임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제발 넘어가게 해줘. 오케이. 그래서 아니 이거 영상 안 보면은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이거 보고 뭐 대체 뭘 만들었다는 거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드로잉 나보다 못하는 듯. Anyway. 저기 전기 울타리 함정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파르티 다이어그램을 아까 활용해가지고 스케치해가지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들을 만들었고 3D로 만들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뭐 포토샵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그 합성한 거를 같이 붙여가지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페이싱에 대해서 나오는데 페이싱은 이제 뭐 말은 긴데 핵심은 우리 이야기했던 긴장곡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냥 긴장곡선의 내용이고 긴장곡선에서 핵심은 조용한 게임 플레이 순간과 대조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용한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닌텐도 파워 매거진에서도 전체 레벨을 보여주고 각 지도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지나가다가 이제 여기가 뭐 하는 곳이고 여기 뭐 하는 곳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요약하자면 이런 내용이 이제 워낙 많이 봤죠. 이제 불안함과 지루함 사이에 이 중앙을 가로지르게 되면은 몰입을 하게 된다. 미아의 칙센트미아의 박사의 몰입이론.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게 저희가 배운 내용들이 대부분이라서 이제 배울 내용이 없습니다. 이거랑 이제 전장과 통로를 통해서 페이싱을 조절한다는 내용도 역시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로나 퍼즐을 통해서 이제 페이싱을 낮춰서 좀 더 이런 극적인 상황을 더욱더 극적으로 만들 수 있게 하고 플레이어의 피로도를 낮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플레이 테스트.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 테스트 하는데 또 이제 저희 내용, 나왔던 내용이 완전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뭐 복구심. 그래가지고 더 이상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각 에디터별 특징이 나오는데 대다수의 경우가 워낙 옛날 툴입니다. 게임 메이커 뭐 물론 요새 쓸 수 있다고 하겠죠. UDK 이제 그로스타크 엔진이고 해머 카운터 스트라이크 엔진이고 그래서 이진수를 사용하는 옛날 툴이라서 저는 설명에 대해서는 이제 언리얼 에디터 5가 짱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뭐 벌써 이야기는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공간을 도표화하는 이제 그리는 방법을 통해서 게임 공간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규격을 통해서 레벨 디자인으로 현실적인 게임 플레이를 만들 수가 있으며 반복 개발 프로세스를 통해서 만들고 부시고 다시 수정하고를 통해서 레벨 디자인 목적을 이룰 수가 있으며 다양한 엔진의 기능 가능성을 탐구하면 좋다. 여러 가지 엔진을 탐험하면 좋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2강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와. 내용이었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약간 다들 아시는 내용이 많아가지고, 이제 어떤 분에게는 뭐가 하는 내용이야 싶다가 약간 이런 내용일 수도 있고, 네, 이제 어떤 분에게는 매우 쉬운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은 그래도 이 스타트로서 좋은 시작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채팅이든, 여기서든 오프라인에서든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거 도토형제 어디서 구하셨나요? 도토형제 이거 뭐라 그러지? 이거 도토형제라고 하면 나올걸요? 그래. 도토형제라고 해도 나오고, 아니다. 저는 도토형제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도토형제로 검색하시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모논종이랑 비슷한데, 약간 더 자유도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논종이는 이제 선이 그어져 있는데, 도토형제는 점만 찍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자유도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점만 찍혀 있어요. 네, 모논종이랑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네, 혹시 네. 아까 스케치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네. 이게 이제 유사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좀 더 직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아까 보여드린 그 툴을 이용해서 이제 이 패드를 이용해서 태블릿을 이용해서 먼저 그려보는 편이긴 해요. 그 뭐지? 이제 이걸로 먼저 그려보고 엔진에 올려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편입니다. 페인트넷으로.
그래서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아까 전에 네. 이 스터디가 한 2주에 한 번? 일단은 2주에 한 번씩은 하겠죠. 그리고 전체가 될 때까지 할 거고. 괜찮다면 발표하실 분 없습니까? 나 혼자 하려니 개빡센디. 다음, 다음 주에 딴 사람이 하면 되지 않을까? 이거, 여기서 얘 앉아가지고 똑같이 나 대신 하라고. 되게 심오하게 있었어요. 아, 그런가? 아니, 내가 보고, 아유, 구라치지 마! 그런 거, 딴거 있으면 되지. 내가 보고 하면 되지. 뭔 상관이야. 제가, 네, 자동사냥 돌리면 안 될까? 네, 맞아요. 아무튼, 뭐, 이거는 좀 제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자동사냥. 고객님씨 네. 프란즈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레벨 작업 전에 보통 게임 내 시스템은 다 픽스가 되는 걸까요? 주고자 하는 경험이 게임 시스템이 기반할 것 같아서요. 픽스되는 경우도 있고,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제 이것도 역시 수정과 피드백과, 그 다음에 테스트가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점프하고,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구조물 만들고, 다시 점프 테스트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은 픽스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픽스가 되는 시점은 조금 시간이 지나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건축물마다 외형 특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동굴이다. 아, 자연동굴에서는 뭐 광석이 나와. 뭐 인공동굴이다. 인공동굴 뭐 이제 유적 같은 거 혹은 뭐 이제 납골당 이런 거에서는 뭐 다른 아이템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저는 충분히 2D 게임에서도 그런 구분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라고 하고 그다음에 레벨을 역계획할 때 처음에 스케일 잡기가 어렵다. 아, 그걸 위해서 제가 준비했죠. 이걸 기다렸다. 구글어스가 짱이시다. 네, 지구에 모든 게 답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 들어갑니다. 킹가더스, 이 킹가 엠페러 제네럴 어스. 이거 아니면은 올 수가 없다. 일단 어디 보자. 3D 커버리지를 켜고, 그다음에 어디 갔냐? 아, 이제 팁을 알려드릴 거예요. 팁은 간단한데,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동네로 가겠습니다. 맨날 가면 맨날 오는 동네. 날이면 날마다 오는 동네입니다. 아, 무슨 아니요, 가본 적 없어. 나중에 해외여행 가면 꼭 갈 거야. 이번에는 하와이 가고요. 아무튼, 오, 네. 디지털 고향. 내적 친밀감이 진짜 오질 듯. 여기 가면은 진짜 내적 친밀감 오질 것 같아요. 사장님이 친절해요. 네. 그래서, 아니, 똑같아. 제가 이제 모던 어페어를 주구장창 한 다음에 미국 갔거든요. 그때부터 진짜 똑같아. 쓰레기통 생긴 것도 똑같고, 그 다음에 그 펜스 있죠, 펜스. 한국은 녹색 펜스만 쓰잖아요. 거기는 이제 녹색이 아니라 은색 펜스, 그냥 철제 펜스를 많이 쓰거든요. 그거까지 똑같아. 진짜 쓰레기통 생긴 것도 똑같더라고. 그래가지고, 와, 개쩌네, 이러고 봤단 말이에요. 네, 아무튼 진짜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아마 똑같을 거야. 그래서 이런 데서 하실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동차. 자동차를 레퍼런스로 하면은 스케일 잡기가 쉽습니다. 자동차 모델을 하나 구해가지고 이거 에디터까지 켜야 돼. 아무튼 자동차 하나 켜가지고 자동차 하나 구해가지고 자동차를 스케일로 하시면 편하고요. 두 번째는 컨테이너입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컨테이너의 사이즈는 동일하기 때문에 왜냐면 컨테이너 사이즈 다르면은 뭐랄까 적재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컨테이너 사이즈는 거의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2.5m, 2.5m, 6m에서 6.5m 정도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컨테이너 사이즈와 이제 자동차 사이즈 이 두 가지로 레벨 디자인을 하시면은 이제 역계획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3인칭 슈팅 게임의 그레이트 제수입니다. 1인 제작, 1인 제작의 경우에도 그레이박스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레이박스 제작이라는 것은 이 아트를 올리기 전에 수정하는 건데, 플레이 테스트를 하는데, 혼자 하든 10명이 하든 100명이 하든 플레이 테스트 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레이박스로 맵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에셋을 올리는 방식은 똑같기 때문에, 그레이박스 상태에서 재미를 검증하고, 그 다음에 아트를 올리는 프로세스는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르와 핵심 역학을 엮으면 어떠냐고는 질문이었는데, 저는 이 둘을 분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플레이에게 주는 경험이라는 것은 이제 장르라는 거는 누군가가 편의를 위해서 분리를 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 결코 레벨 게임 디자이너가 이걸 처음부터 장르를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 처음부터 로그라이크를 만들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리니지 라이크를 만들지도 않았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만든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만들 거다라는
아니지. 정확하게 하자면 이제 편의에 따라서 분리되는 거지, 그거에 가지는 경험은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데드셀이 주는 경험과 할로나이트가 주는 경험은 둘 다 메트로베니아라고 불리지만 전혀 다르죠. 한쪽은 로그라이크에 가깝고 한쪽은 이제 메트로베니아에 가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배제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젤다의 전설은 무슨 장르인가요? 이제 야생의 숨결. 이라고 하면은 좀 애매하죠. 그냥 뭐 액션 어드벤처 오픈월드 RPG 게임인데, 그러면 액션 어드벤처 RPG 어드벤처 게임 어쌔신 크리드는 어떤가요? 경험이 똑같나요? 비슷한가요? 전혀 다르잖아요. 이제 UI를 가리냐 안 가리냐 하나로도 경험의 차이가 극적으로 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은 이제 웬만하면 완전히 장르라는 것을 배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수많은 책을 봤는데 장르 먼저 선정하세요 있다는 얘기 들어본 적 한 번도 없어. 플레이어 경험을 먼저 설계하십시오.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항상. 불려라 왕자님, 괴호는 대체 장르가 뭐야? 라고 하면은 어렵죠. 뭐 퍼즐 게임에 가깝겠죠?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네, 게임이 주는 경험과 그것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요. 완전 핏하게 관련이 있죠. 플레이어가 이제 벽을 탈 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거고, 이제 플레이어가 와이어를 쓸 수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오픈월드는 스케치라기보다는 다이어그램에 가까운 것 같아요. 다이어그램에 가깝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이제 흥미 지점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걸 다이어그램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의 흥미 지점을 만들 때는 탑다운이 좀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이제 실내 공간처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좀 나오는데, 이제 자,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그냥 2부로 할까? 그건 뻥이고요. 네. 자연스럽게 2부를 할 수는 없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실내 공간이든 먼 공간이든 플랫폼 공간이든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법이죠. 이건 실외거든요. 근데 실외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보이드와 보이드가 아닌 것으로 표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이드, 안 보이드. 이런 식으로 네게티브 공간과 포지티브 공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있습니다. 너무 쉽고요. 노클립 웹사이트, 갓클립 웹사이트 있고요. 갓클립 웹사이트 가시면은 이제 뭐랄까 어둠의 고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둠의 레벨 디자인 고티. 예? 여기 올라왔다? 그러면 갓게임이다 이 말이야. 그리고 구린 게임을 여기다 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크소울의 컬리전 데이터를 볼까요? 왠지 모르게 좀 망가졌고요. 나왔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언데드부르그 나오고, 이제 여기 뭐 제사장 나오고, 다 나오죠. 와, 개꿀 실화냐? 그래서 3D 게임 다 나올 수 있고요. 두 번째.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냐? 그렇죠. 맵의 크기에 다른데 이제 복층형을 탑뷰로 그릴 때는 저는 웬만하면 한 장에 표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이게 여러 장으로 표현하는 게임이 있는데 일단 복층으로 된 게임이 좋은 디자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복층의 핵심이 게임이다. 이제 PVE 게임이고 층층층 올라가는 게임 디자인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층별로 나누는 게 좋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멀티플레이 게임이에요. 근데 이제 복층으로 된 데가 조금 있어. 그러면은 그냥 한 화면에 중요한 것만 표현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맵은 얼리얼로 가져온 특수에 설치해야 되나요? 아니요, 그런 거 없고요. 그냥 개노가다로 하는 겁니다. 이거 개 쉬움. 잘 봐요. 자, 알려드림. 자,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탑뷰를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은 윈도우 시프트 S를 눌러서 이게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이제 스크린샷을 찍으세요. 여기를. 그 다음에 스크린샷을 찍어서 이제 아무 뭐 앱이나 그림판이나 이런 데다 붙여넣기 합니다. 저는 페인트넷이 편하기 때문에 페인트넷을 하겠습니다. 공짜 프로그램입니다. 종료할 때 설치하고 네,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하고요. 잘라내고 그다음에 이걸 저장한 다음에 바탕화면 탑뷰 저장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언리얼에 가져옵니다. 언리얼에 맵스에 탑뷰로 가져옵니다. 뿅. 그래서 별 특별한 툴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걸 쓱, 쓱 가져와서 그러면 여기 이렇게 이미지가 저장되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아까 가져온 게 있죠, 여기. 탑뷰 01. 여기다가 이제 평면도를 여기다 올려놓고 이걸 넣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이렇게 렌더링이 될 거예요. 렌더링 되죠?
이 상태에서 얘를 쫙 늘리면 됩니다. 야, 얼만큼 늘리냐? 아까 설명드렸죠? 자동차. 이제 자동차 나옵니다. 자동차. 갓동차 나옵니다. 어딨냐? 스태틱 메시스에 이제 이렇게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를 올려서 자동차 스케일하고 비교해 보는 거죠. 지금 보면 터무니없이 작죠? 그러면은 이제 맵이 터무니없이 작음으로 얘를 이빨 키워줍니다. 으아, 가자! 이제 레벨 자이너의 핏단 픽셀로 이루어진 바로 그런 맵입니다. 뭐 그런 스페셜한 맵, 뭐 툴, 플러그인 이딴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기서 플레이를 눌러요. 아이고. 그러면 이제 이 바닥의 스케일은 이제 해당 구글어스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오픈월드, FPS 혹은 TPS, 그 다음에 RPG 이렇게 세 개 넣으시면 됩니다. 그냥 국룰이요. 네. 질문을 받았군요. 네. 레벨이 감성이요. 닥치고 감성입니다. 이거는 이제 삶이 힘들다면 쇼펜하워를 읽어보시면 아시는데 인간은 이성의 동물이 아니라 감성의 동물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칸트 뭐 이래가지고 순수 이성 뭐 이지를 했거든요. 다 개소리고 정확하게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인간은 이제 이성이라는 거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 거인이 걸어가는데 감성이라는 난쟁이가 있습니다. 이 난쟁이가 눈을 가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난쟁이가 이제 거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로 가라, 여기로 가라. 이렇게 하는 도구예요. 예를 들어서 차가 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차를 사려면은 이성적으로 막, 아, 그러면은 얼마 내가지고, 얼마 내가지고, 얼마 계산, 이게 아니라 그냥 차가 정말 사고 싶은 거야. 그때 이제 이성이 발동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월 얼마에 얼마를 내야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거꾸로 되는 거지, 절대 그 반대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성이 무조건 중요합니다. 막 미터 단위로 끊고 막 이제 막 긴장 곡선 뭐 여기서는 긴장을 낮춰야지, 긴장을 마이너스 8점 해야지, 여기서 마이너스, 이제 여기 플러스 10점 해야지, 이딴 건 안 통합니다. 딱 플레이를 해보고 느낌이 싸 하고 오면은 이제 이성 감성 이게 딱 되는 거고, 저는 이제 감성적 게임 디자인에 대해서 이 회사에서 많이 배웠어요. 아, 이게 바로 감성적인 거구나 하고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밖으로 통하는 공이 없는 지하 던전의 경우에 분위기 관계 어떤 방식으로 천장 뚫어. 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저기 천장 뚫어서 했습니다. 진짜로. 감성적인 레알 트루 천장 뚫어서 했습니다. 정확합니다. 당신이 싸놓고 당신이 또 프로그래머 치우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저 혼자 할수 있는 건 그렇죠. 당신 혼자서 저기 세이브까지 해야 되고요. 체크 포인트까지 해야 되고 네트워크 연결까지 해야 돼요. 그런 문제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왜 네가 싼 똥을 내가 치워? 약간 이렇게 됩니다. 딴 똥을 치운다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만든 블루프린트를 다 DB 가지고 이렇게 휘적휘적 해가지고 아씨 어디서 문제가 생겨? 애플리케이션 연결돼 있고 뭐 돼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뭐가 안 되지?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내가 싼 똥 네가 왜 치움? 약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블루프린트를 하고 보통 버립니다. 보통 버리거나 프로그래머가 볼 필요가 없게 만들어요. 아, 이런 거 보지 않으셔도 돼요. 약간 이런 느낌의 블루프린트만 내가 만들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 구현을 맡깁니다. 아니, 뭐, 그렇진 않고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는데, 네. 이제 레벨 디자이너에게 블루프린트 능력이 더욱더 많이 요구되고 있죠. 네. 그리고 이 세상에 블루프린트를 처음부터 만들 수 있는 기획자는 없었어, 원래. 점점점 더 만들어 가는 거지. 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블루프린트 자체 사용 빈도가 훨씬 더 늘어났죠. 옛날에 비해서. 없으면 여기까지 할게요. 네,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다들 고생하셨고요. 다음 2주 후에 다시 한번 더 뵙도록 하겠습니다. 폴로소 강의. 폴로소 강의보다 재밌어. 이거 약간 칭찬인가 까는 건가?